자,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1회 정상인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첫 회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했는데 와, 이런 분을 모셔도 되나요? 그럼요. 오늘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네. 이분 덕을 봐야 돼요. 아, 덕을 봐. 이분 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우리 아버님을 모셨어요. 뭐 아버님을. 아버님! 자,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벌써 밤이 깊었나 그대는 아는 너의 마음 두 배는 바라본 내 마음 아버님, 네. 여기 잠깐만 서주세요. 여기 포토. 여기. 빠바바바 사진. 아, 선생님 오늘 모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와. 저희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요란하네. 이렇게 저기. 잘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네. 여전하네. 오케이, 땡큐. 아이고, 와. 반갑습니다. 인사드려, 네, 태진아. 맞아요. 우리 아버님이야, 인사드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야, 인사드려. 놀라셨겠어, 아버님 모시고. 저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분을 왜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때 저희 드라마 제목이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진짜 모셨군요. 진짜 모셨어요. 드라마에서도 모시고 정상인들에서도 모시고. 그리고 어떤 분을 모시는데 이렇게 옆에다가 기타를 자신 있게 이렇게 둘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정상인들 1회 축하로 노래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너무 좋아. 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너무 설렌다 진짜. 잠깐만. 얘 좀 정신 차리게. 얘 정상적으로 좀 놓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네. 네. 이게 정상인 것 요 같아. 정상이에요. 벌써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을 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나온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지? 네. 그게 정상에 계신 분. 정상?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어? 정상 중에 그거는 정상을 이제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정상을 모시고 첫 번째라니까요. 글쎄 뭐. 동민 씨 뭐 좋아하는 게 있나? 저요? 응. 꼬마야. 제가 진짜 꼬마야.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꼬마야 꽃신 신고 어떻게 너무 좋아.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인 노래 소리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푸른 발길일 거야. 여러분 저희 정상인들 1회 게스트 우리 울림의 정상. 근데 우리가 네. 호칭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나는 계속 아버님이라고 하고 네. 또 아침청 식구들은 또 아저씨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저도 밖에서 네. 창한 아저씨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창빈이란 그 스트레이키즈의 그러네 스트레이키즈. 네네. 창빈이는 나한테 형형하거든. 저는 형님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아버님, 형. 저는 형. 뭔가 거 이상하다. 족보가 되게 이상한데 족보가 지금? 아마 좀 이상하다. 뭐 나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어요. 이번에 책까지 내셨어요. 책 제목이 바로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아주 그 뭐랄까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김창완 에세이.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잰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여백이 되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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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고
47개를 그렸군요. 이 가운데 V 체크 표시한 2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란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위에 그린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아니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자체 글이 사실 어떤 청취자분에 대한 아까 전에. 답장이었잖아요. 디어 앱인가 상담해주는 그 칼럼이 있었어요. 그거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디어 엉클 창이라고 고민 사연이 보내주면 써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진짜 아침 방송을 한 거는 47일이 아니고 무수한 날인데 그 무수한 아침이 나한테 이제 이런 그 위로의 글을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받으신 분은 네.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네. 사실은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한테는 찌그러져도 괜찮아. 뭐 이런 위로가 되겠지만 고민이란 거는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당장 몸이 아프고 뭐 막 또 다른 고민들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위로받을 수 있구나. 그럼. 저렇게 위로할 수 있구나. 네. 결국은 그 위로를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어요. 지금 23년 동안 또 아침창을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글에다가 뭐 곡에다가 활동에다가 콜라보에다가 이렇게 오랜 울림과 감동을 많이 선사해 주셨거든요. 되게 불편해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되게 포장해서 얘기해서. 아니 이거는 팩트로 먼저. 되게 아니야 포장해서 너무 얘기해서 포장했어요? 불편하신 것 같아. 너무 불편하지. 앞에 미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줄 그렇지. 수가 있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나 이제 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부는 장을 이 영상 자체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들어도 뭐 그냥 계속 듣고 싶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님이 굉장히 행복해하셔. 그러니까 나랑 연기할 때랑 달라. 굉장히 질투도 나면서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할 때랑은 저기하고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네요. 그건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그 이제 후배 가수들이 저렇게 하면은 내가 몰랐던 그 노래의 뜻이랄까?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던 걸 다시 깨닫게도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곡들도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중에 노고지리의 찻잔? 네, 그 곡도 제가 불렀었거든요. 그래? 네. 아 진짜? 근데 그래? 찻잔? 좋아. 내가 그럼 이제 하는 거야? 어리 봐. 어머 어떻게 바로 콜라보야? 아니 해봐. 그러면 잠시만요. 가사 찾느라고 어머! 찾아나 봐봐. 이게 직선이 다 되는 거야? 우리 그런 몰라, 나도. 프로그램이구나. 와 오랜만. 너무 잘 어울린다 목소리가.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의 다수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이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이런 곡입니다. 너무 좋은데? 네. 잘하는 걸. 태진이하고도 어떻게 한번 콜라보? 뭐가 있을까요? 완진이, 완진이, 많이 완진이. 태창이. 완진이, 태창이. 제발 내 나이를 묻지 마 19금 영화는 안 볼 테니 몇 학년이냐고 묻지 마 1학년은 아니니까 걱정 마 참여하시면서 엄청 신나셨을 것 같아요. 그 젊은이 이제 그야말로 중2 또래들하고 네. 같이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중2의 기운이 있어요. 그 젊은 저는 기운이 중계 있다고. 기운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중2들이 사실 까칠하지.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저기서 저 기타 하나로 공연을 해버렸어요. 어. 그랬더니 아이들도 진짜 마음이 막 풀어지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진짜 신나게 놀더라고. 어. 애들한테 배울 거 많아요. 어른들은 너무너무나 꽁하잖아요. 맞아. 근데 애들은요 금방 다투고도 금방 용서해. 화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애들이 학교 유치원 가면서 언제 엄마랑 싸우잖아. 네. 싸우고 그러면 엄마는 하루 종일 내가 왜 그랬지, 왜 왜 그랬지. 그랬지. 뭐 갔다 오면 껴안아 줄 거야 막 이러거든. 애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하고 반긴다고 애는. 이미 다 책가방 메고 나갈 때 용서를 한 거야 엄마를. 그 배워야 돼요 진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활동을 뭐 다양하게 하셨지만 이 정도까지 다양하게 하셨으면 워커홀릭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자유롭고 막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나는 전혀 안 그래요. 그야말로 궤도 열차 같아요.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반경 안에 살아요. 예. 그게 여기 책에 써 있어요. 네. 여권 들고 세계 어디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시대가 바뀌어도 조금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저는 가라 해도 갈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써요. 그래서 등짝을 마룻바닥에 대고 혼자서 씩 웃었습니다. 어디 안 가고 누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의 저렴한 취향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예. 여권은 있으세요? 여권은 만들었지. 이거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예. 얼마 진짜. 여권 어떻게 몇쯤 만드시게? 됐나? 두 달이요? 예. 구청가니까 해주던데. 여권가가 따로 있어. 맞아, 있어요. 예. 그럼 거기는 어떤 계기로 가신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만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안내장이 와요. 그럼 그 그 전에도 전에는- 있으셨다는. 전에 있었는데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갖고는 어머. 해외 나가실 일이 있느냐, 6개월 이상 그 맞아요.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네. 안내 문자가 와요. 어. 그래서 여권을 어딨나 찾아보니까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걸 들고 갔지. 아니, 안 쓰실 건데 연장은 왜 하신 거예요? 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는 갔죠. 어. 갔더니 요새 너무 편리해. 너무 편리하죠, 요새 진짜. 사진을 찍으면 아우 포샵을 그냥 다른 사람이 나와. 아니 그냥 알아볼 정도로 어. 젊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나 맞나? 여권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피날레가 5장. 이별을 계획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저는 그건 진짜 가장 좋아하는 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슬펐던 게 어느 날 자고 문득 일어났는데 아침창을 안 하면 내가 뭘 하지? 라고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막 눈물이 제가 막 나더라고요.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방송을 하기 뭐 거의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냥 뭐 얼핏 얘기는 듣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같이 이제 방송국에 가는데 달이 휘영청 밝은 거예요. 야, 이 달이 마지막 달일지 모르겠다.
가면서 그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63 빌딩 쪽에 걸렸을 때 달, 원효대교로 넘어 보이는 달, 양화대교 넘어 보이는 달을 막 가는 대로 막 찍은 거예요. 마지막 달일지 모르는 달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글을 쓰는데 무진장 슬프더라고 사실.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치.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맙시다.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지금 만나서 행복하기도 바쁜데, 네? 벌써부터 헤어질 게 두려워서, 이별을 준비하는 거 그거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놓치지 말자 하는 거를 애둘러 얘기한 걸지도 몰라요. 이별을 준비하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고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잠깐 얘기하는데 울림이 너무 왔어. 지금 울림이 너무 왔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 또 시대를 앞서가는 종합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도 쓰셨겠다. 이 외에 또 뭐가 있지 했는데 이제는 전시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산울림 앨범 LP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들이 네. 모두 직접 그리신. 네, 직접 제가 그리신. 그걸 밝고 환한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지하실로 가는 게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올라가는 느낌이. 왜 들라지? 지금도 숙제예요. 흔히 이런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나의 기분에 따라서 이걸 봤을 때 올라가는 건지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글쎄. 그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래? 네. 누나는 어떠세요? 아니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내려가는 것 같아. 또 그런 것 자, 같기도 이제 하고. 두 번째 칠지. 그게 숲속에 이제 찬란한 빛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팔집. 이건 네. 또 꽃 같기도 하고. 새를. 새인가요? 네, 새 지어서. 새. 이게 예술이에요. 새. 새들이 꽃 형상화를 이렇게 하는. 새들이 날아가는. 네. 역시 신명.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태준 씨는. 원래 이런 작품은 마음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저거 다. 누나 되게 눈빛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잘 그리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그림을 주시는 거야? 아. 뭔가 있구나. 아니 이게 실제 제 핸드폰이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같이 이제 작품 할 때 저한테 요런 걸 보내셨어요. 우선 직접 그림을 보내주셨고요. 가끔 우울하고 불안하고. 너무 불안해. 자 볼까? 자 봅시다. 자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근데 약간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요. 그때 이걸 날 그린 거라고 하셨는데. 그냥 어떤 짐승은 짐승인데 아 뭐야 나를 짐승? 동민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나는 지구인이다. 지금 LP를 틀어주신 거예요? 지금 틀어주신 거예요? 우리 제작진들 센스 있어라. 네. 이게 마지막 이 나는 지구인이다 자체가 이제 수록곡이시잖아요. 신곡이죠. 네. 일단 좀 들어볼까요? 이건 진짜 뭐 노래는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것 같아도 심정은 참 절박한 심정으로 불렀어요. 네.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요즘 그냥 뭐 어디선 전쟁이 터지고 막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닌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관객들이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어두운 뉴스에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당당한 지구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제안으로
만든 노래예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구인보다는 그냥 여건이 있으셔도 어디 한국에서만 계실게 한국인 나는 한국인이다. 그치?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았어. 그게 좀 맞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전시회 가면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전시에? 전시회. 또 이제 전시 기간이 워낙 기니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럼 총 지금 그림만 해도 대충 그림 점으로 하면 한 100여 점 가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러셨구나. 지금도 뭐 그리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뭐 사실 이렇게 형님을 모셨지만 저는 가수로서 그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그계 쪽은 뭐 유재석 선배님 라인, 뭐 강호 선배님 라인, 뭐 이경희 선배님 라인이 있듯이 가수 쪽에 김창완 라인이 있대요. 있어요. 그 멤버들이 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멤버들인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엄마. 뭐 저희 아 정훈이? 이정님도 계시고. 장기화도 있고 그래.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거면서 뭐 자꾸 나한테 한경목이도 얘기해. 있고 그래. 그 라인. 아이유도 있고 김필이도 있고 다 있지. 혹시 이 라인을 타는 그 뭐 어떤 가입 조건, 가입 뭐 조건 있나? 없어요. 가입 조건 없어. 근데 가입 조건이 없다기에는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대스타 분들이라 아니 근데 난 솔직히 가입 조건 알 것 같아. 어떤 거? 맞아. 아이 그치. 아, 손 꺾이는 자리가 있어요. 아유. 이렇게 손 꺾이는 자리를. 아유. 저 그러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전에 형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응.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형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막걸리가 있어요. 저는 그거 그 유통기한은 지났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지났는데 따서 딱 열면 그 뚜껑 밑에 이렇게 다 조금 약간 누룽지처럼 붙어 있지. 그거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가 뭘 먹은 거지? 아니요. 진짜로? 상관없어, 진짜로. 진짜로? 난 진짜 좀 묵혀서 먹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우 침 고이네. 아니야 이건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 이제. 뭐 하여간 나만 만났다 그러면 후배들이 뭐 어디서 술 먹은 얘기 어디서 뭐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실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써 있어. 아니요, 그냥 그래? 그냥 한 가지 진실인지 진실, 아닌지 진실 확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붙인 술이 있다. 예. 어. 제조하는 과정을 보면 좀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아하. 좀 한다는 동생들도 그거 하면은 집에 가고 싶어. 이래요. 갑자기. 그 정도?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갖고. 그러면 그 술 이름이 혹시 9시 뉴스죠. 왜 때문이죠? 그 술을 마시면은 집에 가서 9시 뉴스를 봅니다. 그럼 바로 집에 보낸다. 그 먹으면 가야 하는 거. 네. 아니 저절로 발이 떠져요. 이거 이건 조금 약간 오바 같은데. 그래 이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기 포트를 들고 다니시면서 즉석에서 증류주를 만들어 마신다. 여러분들도 약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독주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위스키 네. 맞아요. 붐이에요. 위스키가 정독해요. 40도 넘는데 그냥 독하니까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속이 편하고 그 얘기예요. 근데 무슨 포트로 들고 다니면서 근데 포트는 있으면 좋아요. 아주 끓여가면서 거기서 부어 먹으면 부어 먹으면. 그렇지. 그럼 양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죠. 아주 좋아요. 애주가의 키워드는 그냥 항상 그냥 재밌게 그냥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맞아요. 그 외에 이렇게 걸어오신 그 길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뭐 하고자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요.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에게 뭐 큰 바람이 있다면 올해도 그런 순간의 아름다움에 살았으면 합니다. 대신 씨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드시고 또 동미 씨도 멋진 연기 해주시기 바라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오늘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정한 저는 울림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고 뭐 예술로, 또 진행자로. 뭐 앞으로 뭐 이제 여행가로, 뭐 어떻게 될지 우리들의 모르겠지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김창완 라인 무조건 타야 되겠다. 나는 그 생각을 꼭 받아주세요. 오늘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인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고 별들이